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속도 좀 따가운 것 같고 가슴도 답답하고 뭔가 목에 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야식 자주 드세요? 커피는 몇 잔이나 드시나요? 탄산수도 즐겨 드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 있으신 분들, 술 자주 드시는 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신 분들에게 이 역류성 식도염이 흔합니다. 자, 왜 생길까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리고 잘 낫지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강주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의료원 소화기내과 강주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기초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의 식도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일을 합니다. 네, 식도는 인도에서 위까지 연결되는 약 30cm 길이의 긴 관의 형태이고 네. 위는 음식물을 혼합하고 저장하고 소화시키는 주머니 형태의 소화기관입니다. 네. 우리는 음식물을 삼키면 이 식도를 타고 음식이 내려가서 예. 식도 가장 아랫부분에서 하부식도 조인근을 열고 네. 음식이 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하부식도 조인근은 다시 닫히게 됩니다. 뭔가 그냥 이렇게 그냥 통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이렇게 조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네요, 그죠? 네, 연동 운동을 하면서 예. 음식을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은 이 식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안쪽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린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식도와 위 사이에는 식도 조인근이 있는데 예. 음식을 삼킬 때나 트림할 때만 열리고 예. 평상시에는 꽉 조여 있어서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 내로 역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식도 조인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의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고 예. 이를 위식도 역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목 또는 입으로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환자분들이 호소한 증상 중에 가장 또 많은 것이 목의 이물감인데요. 예. 역류된 위산이 식도를 지나서 목까지 넘어와서 생기는 현상이고 굉장히 멀리까지 올라오네요, 네, 위액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후두염이나 네. 천식, 만성 기침에 시달리게 되고 예. 치아 손상으로 인해서 구강의 역한 냄새까지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후두는 선생님 여기잖아요. 네. 위는 여기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위액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네. 30cm를 지나서. 네, 여기 식도 조인근 힘이 약해지면 네. 실제 역류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예. 만성 후두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침을 내가 굉장히 오래 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런저런 검사 다 해서 마침내 위식도 역류라고 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위식도 역류만으로도 기침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습니까? 네,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예. 만성 기침이 하는 비율이 10%나 차지를 하기 그래요?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비인후과나 호흡기 내과에서 예.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예.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예. 소화기 내과로 이렇게 의뢰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식도염이 실제로 있었고 그 위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목을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침을 하셨고 그동안 이유를 몰라서 치료를 해도 잘 안 듣고 이런 분도 계셨고 목소리가 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네, 만성 후두염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성대가 붓게 되기 때문에 예. 신목소리가 예. 자주 나고 예. 환자분들이 자꾸 목을 가다듬는 듯한 이렇게. 그런 증상으로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쉬게 되고 네, 맞아요. 목소리 쉰 게 여기 목에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게 봤더니 위식도 역류 때문이었다. 네.
치아 손상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 역류가 오랜간 반복이 되면 예. 위산에 의해서 예. 식도 치아 손상이 발생해서 네. 냄새가 나거나 예. 그런 주변에서 또 입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 내과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냄새 나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친한 친구라야 이제 사실은 지적이 가능한 네. 거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서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소화기 내과로 오셔서 저 위내시경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정말로 그게 원인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은 입냄새의 원인은 90% 이상이 치주염 같은 게 네, 그렇죠. 그런 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는데 네. 가끔 네, 식도염이 오랜간 좀 반복이 되면서 예. 이 구강 손상에 의해서 식도염이 생기는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꽤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위액이 거꾸로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하부식도 조인근의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 예. 대부분의 위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조인근 압력은 정상이지만 일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조인근 압이 낮아지거나 네. 조인근이 항상 닫혀있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열리면서 예. 역류가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비만이라든지 위 내용물이 식도로 말려 올라간다든지 예. 과식, 기름진 음식, 예. 카페인, 술 등에 의한 위산 분비 증가도 예. 역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제가 살고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만이 원인이 되고 기름진 음식, 카페인, 술 같은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 야식도 그렇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 왜 임산부들도 이게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걸리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임산부들은 일단 복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역류성 식도염이 잘 유발이 되고 예. 그리고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 자체가 네. 이 하부식도 조인근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산부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소화기 내과 진료를 같이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태아로 인해서 복압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비만도 같은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비만 자체도 복압이 올라가는 기전에 예. 같이 동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임신을 했는지 모르겠는지도 모를 정도의 초기에도 역류성 식도염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효과로 변화. 네, 호르몬의 어. 역할로 이 하부 식도 조인근 힘을 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러면 임신을 하셔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건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나중에 약 쓰는데도 뭔가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임신 상태잖아요. 네, 임신 상태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은 1분기만 아니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자궁 수축에 관여하지 않는 예.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만 아니면 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치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약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고 네. 이분들은 막 내가 임신 중인데 그래도 약은 다 참아야지가 아니라 약 드셔도 된다. 네. 예, 와서 처방 받아서 약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또 이제 사장님들 되게 마음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들도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스트레스 자체도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예. 스트레스는 위 배출을 늦춰서 위의속 음식물이 오래 남도록 해주고 그 결과 위식도 역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기전으로는 스트레스 자체의 하부식도 조인근 기능을 악화를 유발해서 네. 위산이 좀 더 쉽게 식도로 올라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아프다고 하면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 심장의 문제 아닐까 싶으시기도 해서 저희 가슴 답답하고 숨이 좀 답답하고 뭐 이래요 이러면서 오시면 선생님은 감별을 하셔야 될 구별해야 될 병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심증과 네.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협심증은 환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식도염과 초기에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협심증의 경우에는 환자가 쥐어짜는 통증이라든지 운동 시에 악화되는 네. 흉통,
이제 특징으로 하게 되고요. 예.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신물 올라온다든지 예. 속쓰림 그리고 쓰린 느낌이 네. 주로 동반이 되면서 예. 운동보다는 누운 자세나 엎드린 자세에서 예.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네. 일반인들이 나는 식도염이지 나는 협심증이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네. 반드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예. 추천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워 있을 때 심해진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밤에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서 있거나 활동할 때는 음. 중력의 작용이 있어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해주지만 저절로 내려가니까. 맞아요. 아, 예, 예.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밤에 더 심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낮에는 식도가 스스로 위로 밀어내는 연동 운동이 역류를 억제하지만 예. 밤에는 이 연동 운동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역류가 잘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새벽에 속이 예. 쓰려서 잠이 깨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동반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무실 때 자세가 좀 중요하겠네요. 뭐 어떻게 자야 되는 거예요? 네, 위가 왼쪽으로 볼록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똑바로 자는 자세보다는 음. 역류성 식도염이 주로 밤에 심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면은 예. 그 위에 남아 있는 음식물들이 예. 볼록한 주머니 쪽에 안정적으로 예. 유지가 되면서 역류가 좀 억제되는 작용을 하게 돼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한 10에서 15cm 정도 예.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면 역류 또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뭔가 등에 뭐 하나를 받치고 주무셔야 될 것 같은 네, 쐐기 느낌이네요. 형태의 삼각 베개 정도가 예. 굉장히 추천이 되고 예. 10cm 정도만 올려서 주무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바로 누우실 때는 뒤에 뭔가 이렇게 삼각형 베개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만 올리시면 되는 거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라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요거 나중에 저희들이 또 종합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우리나라가 또 이 소화제 되게 잘 만드는 나라라서 소화제 달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 기능성 소화불량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계셔서 이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랑 조금 구별이 되나요, 선생님? 네, 그게 완전히 구분은 되진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는 네. 그 기능성 소화불량은 이런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보다는 환자들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네. 소화불량이라든지 예.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기능성 소화질환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반드시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예.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대부분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고 환자분들이 좀 이제 내 병이 죽을 병은 아니고 치료를 잘 하면 된다라는 예. 안심을 하시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신물 올라오고 하는 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지 협심증인지 기능성 소화장애인지 요거 구별하려면 일단 선생님 찾아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야 안심이 될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치료를 할 건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뭐 그냥 신물 좀 올라오는 거 이거 정도는 뭐 다들 갖고 있던 건데 괜찮지 않아라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오랜간 방치하면 증상이 반복되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위산 자극으로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예. 식도 궤양이나 식도 협착 등도 생길 수 있고요. 예. 만성 기침이나 천식, 또 호흡기 증상 악화가 예.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처음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궤양이 생긴 거네요. 네. 예. 식도 궤양이 이렇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오랜간 방치가 되고 예. 반복이 된다면 예. 이렇게 사진처럼 심한 식도염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위산이 치고 올라간 그 방향대로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지금 네. 궤양이 생겨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장축으로 주로 생기는 현상이 있고 예. 그 장축의 길이라든지 예. 개수에 따라서 식도염 등급이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아래에 또 그림 하나가 지금 협착이 생긴 것 같은데 협착이라는 건 이제 좁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원래는 저거보다 더 넓어야 되는 네, 거예요. 훨씬 넓어야 되고요. 예. 이 식도는 이게 팽창이 되면 훨씬 이제 길이 넓어야 되는데 예. 이제 조인근 자체가 이제 작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 정도 높기지만 네. 이게 아예 구조적으로 예. 열리고 닫히지 않는 협착의 상태가 되면 예. 역류는 더욱더 잘 일어나고 예. 환자분은 계속 증상에 대해서 호소하게 됩니다. 저렇게 좁아져 버리면 음식물이 내려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환자분이 그래서 음. 토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저러다가 식도암이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도암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식도염은 식도암의 전구인자는 아닌데요. 예. 물론 우리가 식도염을 방치를 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예. 바렛식도의 경우에는 바렛 식도. 네. 또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바렛식도의 경우에는 네. 전암성 병변입니다. 아, 이건 암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봤더니 바렛식도다라고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바렛식도는 아주 특징적인 네. 그 연어 색깔의 네. 혀 모양을 가진 이 식도염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모양만으로 완전 진단하기 조금 어려워서요. 예.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바렛식도를 저희가 진단하게 되고, 예. 바렛식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도암의 전구인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추적 관찰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예. 병이기도 합니다. 예. 조직 검사를 하면 뭔가 식도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식도 조직은 네. 위랑 다릅니다. 예. 식도의 조직은 편평상피, 그러니까 납작한 세포들이고요. 위의 세포들은 이게 선형상피, 예. 그러니까 이제 샘을 가진 세포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렛식도에서 식도암이 생긴다면 일반적인 식도암의 편평상피암이 아닌 네. 식도선암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요. 이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요즘 위 내시경들 자주 받으실 테니까 받아보시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 조직인데 장 조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나중에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검사를 자주 받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지금 식도에도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식도인데도 식도에 위조직이 생기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도의 점막이 지속적 역류에 의해서 예. 이제 변형이 되면서 위의 성질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생긴 암들이 선암이 나오는 거죠. 마치 위암처럼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전암성 병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직 암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진단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겁을 먹을 것 같아서 이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바렛식도를 가진 환자분들은 예. 어쨌든 내시경을 남들보단 자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전암성 병변 자체가 이게 언제든 암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열심히 받고 네. 이제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당장 할 건 없지만 언제든 암이 될 수 있으니 자주 검사를 받으시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암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식도암 하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암은 짠 음식, 탄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식도암은 뜨거운 음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처럼 이렇게 차 같은 거 이렇게 뜨겁게 마시는 그런 게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뜨거운 음식도 식도암의 원인이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외에 제일 흔한 원인 인자로는 네. 흡연과 네. 음주가 되겠습니다. 예. 예. 연초니까 이 기회에 또 술도 한번 끊어보시고 담배도 끊어보셔야 할 이유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식도암이 생기면 선생님 어떻게 치료를 해요? 굉장히 조기에 발견한 경우는 네. 내시경적 절제술이 가능하고요. 예. 네, 진행된 경우에서는 내시경 절제술이 안 되고 네. 수술적인 치료, 예. 이후에 방사선 치료, 네. 항암 치료 요법이 같이
쓰게 됩니다. 예. 뭐 오늘은 식도암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고 일단 식도암이 생기면 뭐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렛 식도는 식도암의 전구병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가게도 문 닫고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막 속 신문도 자꾸 올라오고 속도 쓰리고 막 목에 뭐가 턱턱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 선생님 딱 듣고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검사들을 하실 텐데 어떤 검사 하세요? 네, 식도염은 무조건 검사하진 않고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증상인 예. 속쓰림이나 신물 올라옴 등이 있으면 네.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을 때 예. 식도염 치료를 시작을 해보고요. 아.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반응이 있다라고 예. 하면은 식도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외에 응. 검사를 한다라면 네. 내시경 검사 네. 그리고 이제 더 침투적인 검사로는 24시간 pH 모니터링 등이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얘기만 듣고도 이 정도면 위식도 역류겠네 하고 바로 약을 쓰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해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요즘 워낙 검사가 보편화돼 있고 또 많이들 하시니까. 그러면 위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위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식도염을 진단할 때는 네. 위와 식도가 만나는 접합부 부위를 주로 보게 되고요. 예. 이 부위에 선상 출혈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더 예. 심한 경우에는 괴양까지도 예. 생겨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 치료 기간이라든지 예. 환자의 추적 관찰 기간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예. 이게 단계별로 또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크게 4가지 등급이 있고요. 예. 식도염에서는 이 선형 손상이 예. 길이라든지 예. 개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단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부터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단계는 이게 선형의 손상이 예. 이제 한 부위에만 예. 존재하고 5mm 이내일 때를 1단계라고 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A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예. 거기서 더 진행을 하면 2가지 이상의 주름을 포함을 하면서 예. 5mm 이상을 침범할 때는 예. 등급이 올라가서 B단계. 여러 군데 생겨 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5mm 이상이고 이제 아유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은 예. C등급. 예. 그래서 거기서 아예 더 진행해서 아주 광범위한 점막 손상을 동반한다면 예. D등급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럼 저 등급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기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간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예. 방법은 사실 약제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시경 해도 졸음 병변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시경 들어간 환자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예. 막상 내시경 들어가면 예. 점막 손상이 없거나 굉장히 미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역류가 가끔씩 발생하고 실제 역류를 존재를 해도 예. 내시경 검사 시점에는 네. 점막이 어느 정도 재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내시경 소견과 환자 증상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환자 증상 우선 우리가 고려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뭔가 딱 얘기만 들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시경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도 치료는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환자가 불편하시니까. 네. 그죠?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정말로 내시경을 해봤더니 진짜로 저런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사진들 그런 병변이 있는 경우랑 아예 병변도 없이 증상만 있는 경우랑 어느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보통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요? 비율로 따지자면 없는 경우가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치료는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내시경 소견과 환자 증상 꼭 일치하지 않고 실제로 역류는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치료를 해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켜 줘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그럼 뭐 내시경 하나하나 똑같은 건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예. 일단 내시경으로 먼저 감별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해식도나 이런 거는 그렇지, 환자가 그렇지. 증상으로 완전히 감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내시경으로 확인하시는 게 예. 우선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인데 아주 드물게 좀 힘든 검사를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네, 또 환자가 장기간 약제를 먹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이럴 때 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예. 우리가 코에다가 네. 긴 관을 넣어서 아이고. 실제로 이게 위산이 역류가 되는 게 맞는지 네.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도 산도 검사고요. 예. 24시간 pH 모니터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 검사는 1초에 4회씩 산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예. 환자가 실제로 그 증상이 있을 때 예.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예. 이게 휴대장치에 기록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식도 역류되는 양상과 환자의 증상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예. 이제 감별을 해서 식도염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도 받았습니다. 확실히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은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네, 약물 치료의 근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가 될 것이고 예. 양성자 펌프 저해제나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를 복용하면 네. 위산 분비가 호전되면서 식도염도 대부분 치유됩니다. 예. 자꾸 재발해서 장기 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항역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예. 뭐 약물 치료로 대부분 관리가 가능하고 네. 수술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드물게 시행됩니다. 일단 약으로 지금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 약이 선생님 그 아침에 공복에 먹는 그 약 맞나요?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 많이 예. 썼던 약이고 예. 최근에 나온 약들은 칼륨 경쟁적 억제제인데요. 예. 이거는 식사와 관계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점점 이제 약 먹기가 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오래 먹어야 될까요? 네, 가이드라인은 보통 8주 예. 치료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 8주를 먹어도 예.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럴 때는 8주 이상 치료가 될 때는 환자에게 증상이 있을 때만 예. 먹는 요법을 우리가 이제 권고하게 됩니다. 예. 8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8주 치료인데 그 이상을 드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술이나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약이 안 들을 때 이분들은 시술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 효과가 있지만 예. 안 되는 환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증상을 동반한 뭐 큰 식도 열공 탈장이 있다든지 네. 약물 치료를 아무리 해도 증상이 전혀 개선이 없다든지 예. 중증의 역류성 식도염이나 식도 궤양, 협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예. 발해식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네. 이 수술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수술까지 간다. 저는 주변에서 잘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시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위 점막을 식도 쪽으로 당겨서 그 아래 하부 식도 조인근 힘을 네. 강화시키는 수술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수술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건데 제가 뵌 적도 없는 걸 보면 약 효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거나 맞나요, 선생님? 네, 거의 대부분은 약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예. 수술을 조금 환자분들이 꺼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내가 약 먹어서 좀 참아보지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수술까지 권유하는 환자분은 거의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거 약 처방해 보면 8주 정도 약 드시면 금방 좋아졌다가 또 시작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게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이유가 있나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예. 생활습관 개선이나 예. 아까 식습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실제로 그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40년, 50년 된 습관인데 이게 고치기 되게 힘들어서 이제부터 선생님께서 바른 생활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뭐냐 하면 생활 습관을 이제 고쳐야 하는데 야,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되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네. 하부식도 조인근을 이완시키는 이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차, 네. 그리고 대표적인 음식들이겠고 네. 그 외에도 초콜릿에 있는 메실잔틴 성분이나 네. 술,
박하, 페퍼민트 등이 이런 하부식도 조행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생활 습관에 또 바꾸셔야 될 것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런 음식들 말고도 네. 비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비만하면 당연히 복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 역류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이런 건강한 위식도의 생리 리듬을 네.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예. 그리고 잠들기 전에 드시는 식사, 특히 3시간 이내에는 예.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야식 먹지 말라는 얘기시네요. 맞아요. 네, 야식 네. 먹으면 당연히 이제 그 중력이 없어지는 내가 잠자는 시간에는 네. 당연히 역류가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소 3시간 예. 금식하시고 주무시는 거 중요하겠고 예. 그리고 상체를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0에서 15cm 정도 예. 높여서 자거나 예.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식도염에 굉장히 좋은 자세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는 자세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왼쪽으로 돌아 눕거나 약간 상체 올려서 자는 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지 않으면 조금 낫는 듯하다가도 또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10% 이상이 지금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외래에서 정말 환자들 많이 보시나요? 네, 식도염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젊은 환자분들도 요새는 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문화가 생겨서 그런지 얼주가.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도 요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치료도 이제 8주로 탁 끝나지 않고 오래 가시는 분들도 많죠. 네, 맞아요. 근데 예.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기본적인 4주에서 8주 치료를 한 다음에도 네. 증상이 유발될 때는 예. 이제 환자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네.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도록 이제 교육을 잘 해서 네. 이제 다음 내시경 이제 추적 시기도 잡아보고요.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재발이 흔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치료가 오래 걸리는지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위식도 역류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까지도 설명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오늘 제 속도 좀 편해진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바른생활 선생님 겸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셨습니다. 강주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한 10% 정도가 위식도 역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나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내게도 그런 증상이 없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